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두 가지 시선에서 연출을 맡은 조유빈, 촬영을 맡은 김예성, 편집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저희가 처음 다큐를 기획했을 때는 왜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러다 주인공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왜 출산은 개인의 선택인데 왜 우리가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를 가지지 않고 싶어 했던 주인공이 어떤 변화로 인해 왜 아이를 가지고 싶게 되었는지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험난한 세상 속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갖지 않으려 했지만 요즘은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덧 교사를 시작한 지 11년. 올해는 문산동 초등학교 2학년 1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학년은 3반까지 있고요. 6학년은 5반까지 있습니다. 선생님 회의 때 유치원 선생님이 들어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 원장님이 아이들이 너무 부족해서 학교 병설 유치원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거를 회의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이 저 정도면 좀 있으면 초등학교도 좀 많이 변화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줄어 걱정은 많지만 저의 경우에도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낳기보다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파스타야? 다들 편해.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둘이서 살면 풍족하진 않겠지만 아끼면 부족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의 취미는 다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도 즐겨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무용도 마음껏 즐기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와이프의 의견을 좀 따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 와이프와 함께하는 삶, 저희 둘만의 추억,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리고 꿈꿔왔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더 원했던 것 같아서 아이를 갖지 않았었습니다. 아빠가 찍었지? 그렇지. 아빠가 다 찍었지. 그러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만 알아가지고. 희생을 싫어서. 애기 키우기 힘들어서. 근데 늙어서 생각하면요.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늙어봤잖아요. 이렇게 듣고 나면은 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나 결혼식만 났잖아. 그래서 어머니의 세대에게는 자녀가 노년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만 저희 세대의 생각과는 너무 다릅니다. 특히 이 사진 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인데 우리 세대는 내 부모님 세대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더 말씀을 하시니까 처음엔 정말 듣기 싫죠. 아이를 갖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낳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어쨌든 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계속 케어하고 같이 있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아이들은 실수하며 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성적표라 여기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들로 받는 행복이 많다고 하시는데 표정이나 그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가 어떤 걸 잘못했다든가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한다든가 이러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사고과 점수처럼 느껴지는 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을 보고 과연 부모가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저에게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 자리에 계셨던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출근을 하는데 너무 삶이 그냥 일상 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삶은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약간 허무하다? 이런 감정이 들다가도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구나. 내가 삶을 무겁게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자리 정리하자. 한 번만 하고 다시 아주 10분 드릴게요. 아버지와의 이별은 저의 생각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니야. 마리아 너 왔어. 너 이거 잘라줘. 내가 과연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냥 내 욕심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그 출근하는 그날 너무 삶이 너무 가볍고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아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계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7년차가 되는 우리 부부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상을 공유하는 것도 즐겁지만 하나의 세상으로 합쳐진다면 조금 더 즐거울 거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라는 세상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엄마 아빠의 총합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셨던 사람이었고 저희 엄마는 밖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영화관을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가 만약 태어나면 저랑 제 남편의 합일 거라고 너무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남편 만나면서 해보지 않았었던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면서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나라면 정말 시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시도하면서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렇게도 놀아보고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과연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행복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랑 함께 험악한 세상 속에서 같이 울며 불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너무 무거우면 덜어내고 너무 가벼우면 무겁게 하면서 세상살이라는 파도를 함께 탈 용기가 생겼어요. 한 생명을 책임지고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어쩌면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받은 사랑으로 용기를 내어볼까 합니다. 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세상 속 함께 한다면 또 다른 사랑이 자라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정말 아빠랑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보면 우리 아빠랑 그다음에 시아버님 닮은 부분을 찾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빠랑 아버님이 세상에는 지금 안 계시지만 아버님이랑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작고 소중한 부분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은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보는 저의 두 가지 시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이제 가지 않으려 했던 길을 향해 가보려 합니다.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